비즈버스의 무어 기법. 기본적으로 내담자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것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즈버스의 무어가 상담의 기법 또는 상담의 기술로 정리를 해놨고, 이 9가지의 상담 기법은 모든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기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즈버스 무어 기법 중에서 첫 번째는 가정 사용하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 시에 내담자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한다. 내담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담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질문할 때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형식은 공손하고 지시적인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의미 없는 질문을 하거나 공손하지 않은 지시적인 형태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를 간단하게 말하면 내담자가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오류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생긴 오류, 이러한 오류를 전이된 오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이된 오류는 정보의 오류, 논리의 오류, 한계의 오류가 있고, 이러한 전이된 오류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담자는 이러한 오류를 정정을 해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이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분류 및 재구성하기.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를 하고 재구성하여 상담자 또는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분류 및 재구성하기라고 합니다. 저항감 인식 및 다루기. 내담자의 저항은 그 저항을 해석하게 되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본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항감을 중요시하고요. 상담자는 저항의 원인을 해석해서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내담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을 하면 상담자는 근거 없는 믿음이 근거 없음을 알게 하고 대안을 찾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여과하기, 정당화하기, 과도한 일반화 등의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게 되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상담자의 기술, 반성회장 마련하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의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해서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반성회장 마련하는 것도 역시 상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변명에 초점 맞추기.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조작하는 변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고 변명의 본의를 해석하게 되면 내담자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것이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라.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기즈버스 앤 무어입니다. 기즈버스 앤 무어는 내담자가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정리를 한 상담자의 기법 또는 기술이고요. 총 9가지가 있다는 것. 내담자 정보 해석 및 이해 기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지 않으면 전혀 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